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또는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걱정하는 멘트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잘 나가던 바이오가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슈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카톡에 보시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고, 그거 누르고 들어오면은 아이디를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HERB2019 입력을 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무료 추천 종목, 무료 체험 종목 받고 싶다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뭐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 허브경제TV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슈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SK바이오 입장에서는 뭐 바이오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해갖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는 맞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4배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CMO라든지 CDMO로 좀 잘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빅파마 기업들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수량을 얘네들이 좀 커버할 수 있구나,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증설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생산 라인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으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동안에 쌓아왔던 기술력을 대폭 인상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인식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상승을 했던 그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로 위탁 생산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로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야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했던 부분은 뭡니까? 여러 가지 백신들,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뭐 M&A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조금 언급을 해줬고, 우리는 그거를 일단은 기다리면서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백신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백신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장티푸스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라보 백신이 나왔고, 이번에는 중남미에 수두 백신을 수출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백신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 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했던 수두 백신이에요. 스카이 바리셀라 이 부분인데, 세계 최대 국제 조달 시장을 통해서 중남미 국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수두 백신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WHO의 PQ 인증을 획득했던 국산 수두 백신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UN 산하 국제기구죠. 범미 보건기구 PAHO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전 통보를 받아서 하나로 약 374억 정도 규모의 수두 백신 중 초도 물량에 대해서 첫 수출을 나선다라고 23일 날에 이슈가 좀 나왔죠. 오늘 나왔네요.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백신 수요처인 범미 보건기구는 중남미 지역의 수두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여기 가입했던 국가들로부터 수두 백신에 대한 잠정 수요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바리셀리는 중남미를 포함해서 다국가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만 12개월에서 12세 소아에서
시야까지, 그러면서 면역 원성 및 유효성을 확인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수두 백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WHO에서 PQ 인증을 통해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두 백신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힐 것이다 라고 또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조사 기관인 브랜드 에센스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은요, 글로벌 수두 백신 시장이 2021년에 4조 정도가 되었는데 연평균 한 5에서 6% 정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28년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의 한 6조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국가 공공입찰을 통해서 유럽권 국가인 터키에 150만 명분의 수두 백신을 공급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을 했죠. 최근에는 이제 칠레, 멕시코 등에서도 각 국가별 보건당국의 품목 허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백신이 법미보건기구 를 포함해왔고요. 국제 조달 시장에서 점차 영향을 넓혀가고 있다. 이미 개발한 백신들 이외에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백신,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이라든지 더 나아갔고 mRNA 플랫폼의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mRNA 플랫폼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갈 길이 조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인 기대감을 좀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상적으로 임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었던 백신을 또는 이제 수출하는 백신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죠. 팔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이 나왔던 mRNA 플랫폼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력이 조금 부족을 하겠지만은 그 기술력을 M&A라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끌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치로 본다라고 하면 한 10조 정도로 M&A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일전에 한번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아직은 남아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조금씩 소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아야 되는 콤보 백신 역시도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충분히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 성장한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폭에 의해서 인기를 끌게 되었죠. 많은 곳에서 이름을 널리 알렸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많은 빅파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CMO라든지 CDMO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의 장티푸스라든지 수두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산 라인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아도는 생산 라인은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빅파마에서도 CMO라든지 CDMO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바백스 지금 생산 라인 3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증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세계에서 조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노바백스가 계약이 끝나갖고 요 생산 라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다른 걸로도 생산 라인 다 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꾸준히 계속 봐야 되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저희 연회비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5월 달 이번 주 27일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꼴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QR코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차트의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떨어졌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던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제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새로운 이슈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뭐 정식 사용 승인이라든지 FDA 미국, 뭐 WHO 이런 쪽에서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습을 놓고 본다 그러면 돌아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뭐 그렇게 겁을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도 오늘도 이렇게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거니까 언제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하셔갖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벤트라든지 저희 허브 경제 TV가 궁금하다, 또는 너희들이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 종목도 준다라고 하면 나한테도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손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